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한 고대 신화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것과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혹시 정상을 향해 나 자신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쿵 하고 무너져 내린 적 있으신가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요, 완벽하게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업이나 진로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을 짊어진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런 두려움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현대판 함정처럼 느껴질 텐데요. 이 고민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촉매제, 신들, 오만, 그리고 미노타우로스. 이 거대하고 끔찍한 비극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먼저 한 인간이 신과의 약속을 어긴 대가로 무시무시한 괴물이 태어나고요. 그 괴물을 가두기 위해 거대한 미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극적인 구출작전이 벌어지고 마침내 10년 차에 이르러 목숨을 건 필사적인 비행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자, 모든 일의 발단은 크레타의 왕 미노스였습니다. 처음엔 바다의 신 포세돈에게 제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게 제물로 바칠 황소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포세돈이 정말 눈부시게 하얀 황소를 딱 보내줬는데 미노스 왕이 이 소가 너무 탐난 나머지 약속을 싹 어기고 자기 외연간에 꿀꺽 숨겨버립니다. 오만한 폭군으로 변해버린 거죠. 괘씸죄에 걸린 미노스에게 포세돈은 끔찍한 벌을 내립니다. 왕비가 그 황소를 사랑하게 만드는 저주를 내렸고 결국 인간의 몸에 황소 머리를 한 끔찍한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영웅과 실타래,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탈출하다입니다. 미노스 왕은 이 수치스러운 괴물을 숨기려고 당대 최고의 천재 발명가 다이달로스에게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미궁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제물로 바쳤죠. 그런데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비극을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끊어냅니다. 제물로 끌려온 테세우스를 보고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가 첫눈에 반해버렸거든요. 그녀는 다이달로스를 찾아가 살 길을 묻고 다이달로스는 아주 기발하면서도 간단한 해결책을 줍니다. 바로 실타래였죠. 입구에 실을 묶고 들어가 괴물을 해치운 뒤 그 실을 따라 다시 무사히 빠져나온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절대적인 절망을 이겨낸 짜릿한 순간이죠. 세 번째 파트, 함정과 하늘, 갇혀버린 천재입니다. 테세우스가 무사히 도망치자 크레타 왕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미노스 왕은 자기 딸과 수석 건축가가 적을 도왔다는 사실에 길길이 날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다이달로스 본인이 직접 만든 바로 그 미궁 속에 가둬버립니다. 졸지에 자기가 만든 창조물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된 건데요. 왕의 군대가 바다와 육지를 싹 다 막아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에 떠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위를 봅니다. 네, 바로 하늘이었죠. 주변에 떨어진 새들의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정교하게 엮어서 거대한 날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이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철학, 중용입니다. 하늘로 뛰어들기 바로 직전 아버지는 아들의 두 어깨를 잡고 생사를 가를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명심해라. 반드시 중간의 길로만 날아야 한다. 너무 낮게 날아도 안 되고 너무 높게 날아도 안 된다. 아래로는 깊은 바다, 위로는 이글거리는 태양. 그 치명적인 양극단 사이에서 아들이 무사하게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절박한 호소였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비행할 때 고도 유지 잘해라 같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극단을 피하고 본분을 지키라는 위대한 삶의 지혜, 이른바 중용에 대한 궁극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삶에서도 항상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그 완벽한 균형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은유일 겁니다. 이 개념을 좀 더 뜯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이카루스가 너무 낮게 날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져서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 겁니다. 반대로 너무 높게 날면요, 태양의 맹렬한 열기 때문에 깃털을 붙인 밀랍이 싹 녹아내리겠죠. 무기력하게 가라앉는 것과 과열돼서 타버리는 것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여기서 확실히 그어집니다. 다섯 번째 파트, 오만의 비극, 높이에 도취되다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람이 절대적이고 무한한 자유를 처음 맛봤을 때 본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주거든요. 공중으로 날아오른 이카루스는 더 이상 겁에 질려 있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환희에 도취되어서 한순간에 내가 최고다 하는 지나친 자만심에 빠져버리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장 경계했던 휴브리스, 즉 오만함에 완전히 휩싸여버린 겁니다. 땅에서 아버지가 신신당부했던 중용의 지혜는 내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진 지 오래죠.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 마냥 이카로스는 태양을 향해 더 높이 치솟습니다. 결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극이었죠. 뜨거운 태양열에 밀랍이 허무하게 녹아버렸고 깃털이 다 흩어지면서 이카로스는 바다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눈 아파서 아들을 잃은 다이달로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훗날 사람들은 이카로스가 묻힌 그 바다를 그의 이름을 따서 이카리아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현대적 교훈, 오늘날의 압박감 헤쳐나가기. 자, 이쯤에서 생각해보죠. 바다로 추락해버린 이 고대의 비극이 숨막히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신화를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훌쩍 벗어나고 싶은 억압된 현실, 즉 나만의 미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끝없이 위로 끌어당기는 아찔할 정도로 완벽한 이상향, 나만의 태양도 있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심리적 압박감을 이 이야기에 대입해볼까요? 너무 낮게 나는 건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시도조차 안 하고 웅크린 채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리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너무 높게 나는 건 어떨까요? 난 완벽해야 해, 무조건 1등해야 해 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유해한 완벽주의에 빠져 끝내 심각한 번아웃을 맞이하는 상태를 말하죠. 다이달로스가 말한 중간의 길을 걷는다는 건 나의 야심찬 목표를 쫓아가면서도 동시에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든든한 기반과 균형을 잘 맞추는 걸 뜻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타버리지 않고 더 높이, 더 오래 날아오르실 수 있도록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야망이라는 멋진 날개를 달고 인생을 날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만의 중용을 찾아서 그 완벽하고 안정적인 중간의 길을 비행하시겠습니까? 이카로스의 추락이 우리에게 남긴 이 묵직한 질문, 오늘 꼭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